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조금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녀석의 어깨를 세게 흔들며 왜 그러냐고 소리쳤다. 그러자 S는 쉰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따라오고 있어. S의 한마디에 난 평정심을 잃고 말았다. 따라오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아까는 장난친 거라고 했잖아. S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고 곧 선배의 여자친구도 울기 시작했다. 일단 진정하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다 마시며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처음부터 그곳은 엄청 위험했어. 바리케이드 있었던 거 기억나? 거기서 일부러 산 밖으로 돌아 나갔잖아. 그때 왜 그랬냐면 철조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바리케이드 바로 너머에 사람이 서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너한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안으로 들어가지 말자고 하면 좀 모양 빠지잖아. 바리케이드를 넘어가서도 령이 완전 우글우글했어. 산속이나 산길에도 서 있었고 그래도 우리한텐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수 있었어. 더미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정말로 령이 없었어. 그때 안심이 돼서 담배라도 피우자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불을 붙이는 사이에 네가 어딜 가는 것 같길래 네 쪽을 보니까 거기 있었던 거야. 머리가 긴 여자가 체인을 넘어가려는 널 내려다보고 있었어. 어떻게든 널 불러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상태였어. 네가 날 돌아봤을 땐 그 여자가 널 뒤에서 껴안고 있었거든. 그때부터 기억이 잘 안 나. 무의식 중에 차까지 도망쳐와서 아래만 내려다본 채로 덜덜 떨고 있었어. 너도 바로 차로 돌아왔는데 무서워서 네 쪽을 보지도 못했다고.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내 시야에도 네 발목까지 늘어져 있는 긴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야.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 어떻게든 되라고 생각해서 네 등짝을 힘껏 때린 거야. 이게 제대로 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여자는 없었어. 그 뒤는 알지. 완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S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힘을 쥐어짜내어 S에게 물었다. 그래서 아까 차에서 난 소리는 그 여자고 그 여자가 아직도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야? 아마도 눈에 보이는 다른 녀석으로 갈아탄 건지 네 등을 때린 게 잘못된 건지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거울 같은 건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S는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선배가 걱정해 주었지만 S는 집으로 간다고 고집을 부렸다. S가 홀로 자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걱정이 된 나는 S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엄청 무서웠지만 말이다. S의 아파트에 돌아온 우리는 술이라도 마실 생각으로 사둔 술도 마시지 않고 바로 잠들고 말았다.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금방 의식이 흐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욕실 쪽에서 무언가를 토해내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욕실에 가보니 S가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토하고 있었다. 괜찮아 임마? 야 정신 차려! 나는 소리치면서 무의식적으로 S의 등을 몇 번이고 쓸어주었다.
하지만 변기안을 본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S는 피를 토하고 있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흐려질 것 같은 의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미친 듯이 S의 등을 때렸다. 야, 이 새끼야! 웃기지 말라고, 이 자식아! 울면서 그저 S의 등을 때리고만 있었다. 자던 중이라 약하게 켜놓은 방의 전등이 바람도 안 부는데 흔들리고 있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락해둔 구급차가 도착했고 S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다. S의 의식은 이미 없었지만 내 옷을 꽉 쥔 채로 놓지 않고 있었다. S가 구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다. S의 성대가 손상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저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정도로 이렇게 되진 않는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왔지만 난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이 되자 S는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S의 병문안을 갔지만 성대 치료 중이던 S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종이에 글을 적는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허무하고 슬프기도 해서 그렇게 긴 대화는 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날 밤에 있던 일을 물을 수도 없었다. 한동안 그런 식으로 보냈고 곧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병문안을 가니 S가 없었다. 물어보니 어제 퇴원을 했다는 것 같았다. 연락 정도는 좀 해주지, 이 새끼. 그렇게 생각하며 S에게 퇴원을 축하하는 문자 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통신사로부터 메일이 왔다. S가 메일 주소를 바꿨다는 것이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서둘러 전화를 해봤지만 번호 자체도 바뀌어 있었다. 학교에 오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S는 오지 않았다. 나쁜 예감이 적중한 것이었다. S가 대학교를 그만뒀다. 총무과에 S의 고향 번호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해보았지만 학교를 관둔 학생의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완전히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그 뒤 약 2년간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S를 만나는 일은 없었다. 그 후 후일담. 최근 S와 재회했다. 같은 클럽 내 후배가 S와 같은 고향인 걸 알게 된 것이 계기였다. 후배에게 마구 졸라 저저번 주 토요일 S의 고향까지 안내받았다. 중학생 시절까지 S와 자주 어울려 놀았던 그 후배는 S의 집까지 알고 있어서 조금 강제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부터 S가 걱정되어 죽을 것만 같던 나는 S의 집에 방문했다. 명랑한 분위기에 키가 작은 활발한 느낌의 S 어머니께서 나오셨다. 사정을 설명하니 좀 놀라신 것 같았지만 금방 S를 불러주셨다. S가 현관까지 나왔고 스님처럼 빡빡 민 머리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만 어서 오라며 쓴웃음을 짓고 겸연쩍은 듯이 말했다. 정말로 오랜만에 S의 건강한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묘하게 긴장해서 서먹한 대화였지만 S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 첫 번째,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깊은 잠을 자는 내 옆에서 계속 잠들지 못하던 S는 잠이 들 수 없다고 해야 할까? 강제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된 상태였다. 아침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않겠다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늦은 밤, 갑자기 추워져 이불을 꺼내기 위해 벽장을 열었는데
그곳에 그 여자가 있었다. S가 리액션을 보일 틈도 없이 그 여자는 S에게 겹쳐왔다. 그때부터 의식이 흐릿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토하고 있었는데 그때 S는 이렇게 말했다. 본능적으로 이물질을 토해내려고 했던 걸까? 하지만 나오는 것은 피뿐이어서 자신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이제는 토하려는 의식과 상관없이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등을 두드리거나 이름을 계속 부르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다. 두 번째, 갑자기 태어나고 연락을 끊은 이유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전공이 아니라는 모양이었다. 성대는 거의 완전히 치유가 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S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곧 자신의 관할 받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S의 어머니는 상담소를 다니며 학업을 이어나갈 것을 원했지만 S는 퇴원 후 대학을 관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무슨 말을 하든 절대로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 부모님이 데려와 주셔서는 S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반 정도는 미친 상태였지. 그래도 무슨 짓을 하든 병원이나 상담소에서 치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여자는 매일같이 꿈에 나타났다고 한다. 전에는 없었던 목류병 증세까지 생긴 모양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사나 절에서 불제를 받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자고 생각했다고 한다.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그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할 뿐이었지만 나는 S가 모든 것을 잊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 S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있는 큰 절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절에 도착한 S는 주지스님의 뜻에 의해 본당까지 안내받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S는 종이와 펜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도중에 펜이 멈추었다. 그렇게나 의식이 또렷한 와중에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가위눌림을 경험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갑자기 S가 괴로워하기 시작하자 주지스님과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불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눈앞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수명의 사람들이 타박타박 걷는 소리, 말소리, 경소리나 금소금을 잠깐 듣다가 까무룩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